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혁명 세력 새조선이 북한 내 김일성 비석에 페인트를 뿌려 훼손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비석은 신격화된 것인데 이에 대한 테러를 가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 내에선 북한 체제 전복에 대한 열망이 점차 싹트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지난달 초대형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노동에 동원된 군장병 1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90명 정도가 숨지면서 한동안 북한군 내부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 당국은 최근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이 이 사고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꼭 이번 오물풍선 살포가 아니더라도 진작에 폐기했어야 마땅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이 오물이나 풍선에 달아 띄어보내는 미개하고 비상식적인 김정은 정권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요. 자, 괜히 이런 것을 맺어놔서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그냥 지켜봐야 하는 원흉이 된 측면이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잘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북한의 도발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면 대남 도발을 통해 이를 희석시켜 왔습니다. 대남 도발을 이런 것에 이용해왔던 북한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해석이 가능한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지난달 초대형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선박에는 노동에 동원된 군장병 1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90명 정도가 숨지면서 한동안 북한군 내부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은 남북 접경지에 국경선을 설치하는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 많게는 북한군 100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선박 침몰 사고 직후 강순남 국방상은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북한군 내부 동요는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적으로 90명 가까이 가물에서 빠져 죽었는데 민심이 흉용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겠죠. 당연히 군사기도 떨어졌을 테고 민심도 흉흉해졌을 것이고 늘 그랬던 것처럼 외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를 결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등의 도발 행위를 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90명 정도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빠져 사망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니 북한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자, 북한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혁명 세력 새조선이 북한 내 김일성 비석에 페인트를 뿌려 훼손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을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새조선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난 5월 18일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저희들은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라며 남성으로 추정되는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이 붉은 글씨가 쓰여진 회색 비석에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달아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곳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탈북민들도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선 제2 김실가의 비석이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겠는데, 자, 북한 내부는 아시다시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지나가다 잠깐 앉았던 자리, 심지어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봤던 자리에도 전부 다 비석을 세운다고 합니다. 크기와 모양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선 김씨일가 얼굴이 실린 노동신문을 깔고 앉아도 수용소에 가는데 비석을 테러했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고 쟤는 곧 김씨일가를 테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김씨일가의 비석은 신격화된 것인데 이것을 테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세조선과 연계된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가 일개 행동대원이나 말단이 아니라 간부급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개 행동대원이나 말단이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조선의 대청소는 시작됐다라고 밝히면서 평양에서 비밀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북한이 내부의 반체제 조직들을 숙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숙청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조선 모태가 된 조직은 자유조선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유조선은 2019년 북한 망명정부를 표방하며 설립이 됐고 망명정부를 표방했던 조직이 이젠 북한 내 건국준비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인데요. 자유조선은 천리마 민방이라는 사설 정치 조직에서 비롯된 바 있는데 세조선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북한 내 민주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레지탕스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세조선은 웹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들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조선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 국호 조선건국을 자신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조선은 북한을 수령 중심 극소수 범죄 집단이 국토를 점령하고 전체 인민을 노예화한 수령 식민지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수령 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 계층 비밀 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선 세조선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최우선 목표는 김가세습 종식이다. 수령은 3대째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민은 대대손손 불행의 노예이며 인질이었다. 이제는 철부지딸 김주애까지 내세우는 김정은의 수령 광대짓을 보며 인민은 경멸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응천순인의 부름으로 진정한 인민정부를 결성한 우리는 김가세습 명분을 끊기 위해 기꺼이 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했다. 새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조선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부 결성 목적이 통일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조선은 우리가 독재와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것은 조선 인민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존 목적이 아니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김가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상적인 나라로 조선이 홀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뒤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국경으로 독립적인 조선 국가 건설을 먼저 하고 균형적 만남과 평등 관계 속에 통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를 이끌 정당에 대한 설명도 담겼는데 조선을 이끌 새 정부 첫 정당 이름을 자유민주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북한의 경제와 관련해서도 해방된 새 조선은 개혁 개방에도 과감히 거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들의 거주지만 소유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의 국토는 세계 기업과 외국 투자 이민자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한 세조선은 세상에서 세금이 가장 싸고 투자 우대 조건이 최고인 나라, 개인의 자유도 최대한 합법화하여 누구도 오고 싶어하는 세계인의 조선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려면 일종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의 이복 형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있죠. 자, 김한솔은 최근 북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사촌 관계입니다.
향후 세조선 활동 범위에 따라 김한솔이 김주애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분석들이 복수 대북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자, 과연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이 3대 세습에서 4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음모에 휘말리면서 기약 없는 파국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구속으로 이어졌고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에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보니 책이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각각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박근혜 대통령 사인이 담겨있는 손수건을 선착순으로 증정해드립니다. 보통 사은품으로 나오는 손수건은 촌스럽기 마련인데 박 전 대통령 손수건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색상이어서 사은품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건은 선착순 증정이어서 소진되면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